자,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런 버핏에 대한 이 헌사로 이제 기립박수라는 모습을 또 확인을 했었는데 실적을 볼 때입니다.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시장에 아주 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확실히 좀 실적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우선 뭐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결국에 이 보험 인수이익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특히나 단순히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뿐 아니라 전년 대비 14% 하락함에 따라 이번 실적 좀 확실히 좀 좋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실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알파이드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워렌 버핏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좀 시장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여전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3,47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시 한번 보유 현금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워렌 버핏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여전히 약간 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었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뭐 제품이나 공급망 그리고 고객 수요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등 미국과 관련돼서 이 관세와 관련된 상당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. 특히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BNSF 같은 이런 이미 거의 미국 내 최대급 수준의 물류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더욱더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. 그렇지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입니다. 이제 2025년 말부터 2055년 말에 CEO직에서 물러나고 다만 이제 이사회 의장직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일단 이렇게 은퇴를 발표하면서 이번 은퇴 발표는 그 후계자들도 사실 몰랐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뢰 표시도 이번에 함께 이 주주총회에서 보였는데 뭐 그렉 에이벨에 대해서는 뭐 버크셔의 전망은 나보다 뭐 그렉 아래에 있을 때 더 밝다는 뭐 기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팔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뒤이어서 이 보험 부문을 맡을 이 아지트 자인에 대해서도 뭐 10년간 나올 AI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런 향후에 있을 경영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.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워렌 버핏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소식이 있는데 바로 수익률입니다. 일단 수익률 확실히 이 워렌 버핏이 얼마나 좀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이 지난 60년과 1965년부터 2024년까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은 550만 2,284%였고 같은 기간 S&P 500은 39,054%였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이 엄청난 높은 수익률은 결국에 60년 동안 연평균 19.9%라는 수익률, 즉 S&P 500이 10.4%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약 9.5%라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복리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수익의 차이를 이끌었고 또 이런 워렌 버핏의 수익 결국에 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영광으로 한순간 만들어낸 수익률이 아니라 최근 5년간으로 봐도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봐도 결국 3대 지수보다 모두 높은 수익을 거두는 등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좀 얼마나 자신이 좀 위대한지를 말했고 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사임하겠다라는 소식에 따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래도 이 워렌 버핏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했던 여러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번처럼 한 15% 정도의 하락에 흔들린다면 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. 자신은 뭐 과거에 있었던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들 모두 다 겪어봤는데 이 정도는 뭐 그다지 자신에게 있어서 큰 흔들림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방에서 절대로 반대해서 베팅을 하지 마라.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는 존재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다만 이번에 약간 좀 새로운 이 발언도 있었는데 최근 이 미국 부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제 통화 같은 경우는 좀 다각화를 추천하기도 하는 등 기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통화 가치는 좀 하락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. 원래 정부가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라고 하며 결국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이런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투자할 때 재무제표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보는가 했을 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중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더 많이 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대차대조표가 조금 더 숫자로 장난을 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
이 손익계산서도 사실 더 많이 보지만 일반적으로 대차 대조표 잘 안 보더라도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향후 버크셔 해서웨이에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갈지 살펴보면 그래도 확실히 현재 투자 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여전히 소수의 큰 승자를 찾는 것과 그리고 50년 이상 기업을 보유하는 전략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요. 이와 함께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 종합상사 역시도 앞으로 50년간 팔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렉 에이블 차기 CEO 같은 경우는 이 5대 종합상사들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잘 구축하고 미래에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험 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 도입에 좀 신중하게 할 것이다. 그래서 큰 노력이나 많은 돈을 좀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AI 지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특히 AI를 통해서 오히려 이 보험 시스템을 좀 혁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험과 관련해서 AI를 크게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전략이 앞으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 특히 가입부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약간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이와 함께 좀 살펴볼 중에 하나가 이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차기 CEO가 되면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배당금을 실제로 좀 지급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조금 더 투자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버크셔 해서웨이 미래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